결국에는 그러면 가격이 살아나기 어렵다라면 물량이라도 많이 좀 회복이 되어야지만 전체 수출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이제는 이제 없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조정은 일단 일단락이 좀 되면서 하반기를 좀 보내고 내년도 반격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마 4분기가 되지 않을까. 하반기 우리 4분기에 유동성도 그래서 고객 예탁금 같은 이런 부분들도 계속 그 점검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자, 9월달 양극재 수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아직까지 마이너스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YOY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 수출 월별로도 지금 세로 막대 그래프가 추이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자체가 3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로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이제 우리가 물량 Q가 있고 P가 있는데 물량 성장률도 지금 한 자릿수로 물량이라도 많이 지금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P 곱하기 Q잖아요. 가격과 물량. 그러면 가격이 지금 3개월 연속 하락으로 하고 있으면 물량이라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면 그나마 이제 P로 커버가 좀 될 텐데 지금 P도 두 자릿수 이상 떨어지는데 이 수출 물량도 최근에 한 자릿수대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맞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가격이 살아나기 어렵다라면 물량이라도 많이 좀 회복이 되어야지만 전체 수출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10월 달에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것들이 잘 나와야 뭐 전기차도 수요가 좋고 그런 흐름이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차 전지 전체 수출입니다. 2차 전지의 수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은 양극재 수출이고, 요거는 2차 전지 수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YOY 증감률을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돌아서긴 했지만 마이너스 25% 정도 수준? 안 좋죠. 그리고 직전 월 대비해서는 약간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 아직까지는 큰 폭의 성장은 아니고 YOY 증감률로 마이너스 25%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수출이 부진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죠? 셀 업체들의 3분기 실적은 어떨 것 같나요? 자, 만약에 7, 8, 9월 달에 2차 전지의 수출 데이터가 아주 위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면 3분기에 이 2차 전지 셀 업체들의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수출 월별 데이터 그다음에 YOY 데이터 모두 지금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셀 업체들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 부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전기차 수출 추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50%입니다. 여기가 숫자가 얼마냐면 여기가 50%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50%대의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성장률이 중요하죠. 우리는 성장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요 구간 요게 성장률이 거의 150% 이상 성장했던 올해 상반기 기간입니다. 상반기 기간. 근데 지금은 성장률로 따지면 50% 성장하면 엄청나게 고속 성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반기에 100%, 150%, 200% 가깝게 성장했던 성장률 자체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케이스를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과거의 그 케이스하고 한번 보여서 그려드리면 요거 부분입니다. 자, 요게 뭐냐면 하늘색 그림은 스마트폰 판매 증가율이에요. 2009년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것도 보시면 성장률이 100% 이상씩 아주 강하게 성장하다가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50%를 하회하면서부터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2015년도 이후로는
스마트폰의 성장률이 정체가 되면서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성장률이 꺾이면서 그때부터 아무도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왜? 지금 보시는 것처럼 P와 Q가 동시에 떨어지는 그 산업이 스마트폰 쪽이죠. 그죠? P와 Q가. 산업 초기에는 P와 Q가 동시에 성장을 했고요. 예, 지금은 P와 Q가 동시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어느 기간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올 거라는 거고, 그 부분이 대략적으로 50%, 40% 성장률을 하회하게 되면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의 성장률이 최근에 50% 성장률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한테는 3분기에도 실적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양극재 수출 데이터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업체들을 비롯해서 이러한 기업들도 실적의 컨센서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아마 3분기에 좀 영향을 계속해서 주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연휴 직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포드랑 CATL하고 합작 배터리 공장 건립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요거 중단되는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뭐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에 주가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좀 2차전지 소재별로 반응이 약간 엇갈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이게 공화당을 비롯해서 미국 의회에서 이거 우리 보조금을 주고 얘네들을 뭐 중국 업체들을 도와주는 것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공장이 중단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국 업체들이 그러면 우회적으로 JV를 형성해서 미국 진출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시장에서는 가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요 측면에서 공장이 만약에 중단된 거다. 원래는 뭐 미국 정부에서 막는 건 아닌데, 워낙 전기차가 지금 최근에 약간 슬로우하고 하니까 약간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수요가 별로 생각보다 안 강하기 때문에 요거 공장을 조금 딜레이하는 거다. 이러면 이제 전체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위에 전자의 시장에서는 약간 무게감이 조금 미국에서는 실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휴 직전에 수요일 날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의 반응을 보면 상대적으로 약간 차별화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려 집단에 중국이 허용해주는, 중국의 우회적인 미국 진출을 허용해주게 되면 여기에서 가장 피해주는 제가 분리막과 전해액 업체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들이 중국의 업체들하고 가장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저런 부분들을 만약에 좀 뭔가 허용해 주게 된다 그러면 이 만만치 않은 치열한 경쟁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중국을 역시 미국에 진출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부분이다 그러면 당연히 분리막과 전해액 업체들한테는 약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주가 반응을 보시면 뭐 에코프로 BM은 약보합에 끝났고요.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양극재 업체들은. 근데 뭐 엔캠을 중심으로 이런 기업들은 한 4% 가깝게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 이유가 약간 여기에서 그나마 일단은 최악은 피할 수 있는 건가? 라는 희망이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었다 정도로 한번 2차전지 관련해서는 그 이슈는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그러니까 양극재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탄산 리튬이 됐든 수산화 리튬이 됐든 리튬 가격이 자꾸 그렇죠. 하락하고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한 그 금액 대비 그 어떤 수수료를 받는 어떤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보말을 볼 수밖에 없는데, 빠지죠 계속. 알보말 같은 경우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하락을 했단 그쵸, 말이에요. 네. 절반, 지금 반토막 났어요. 360불 막 이러다가 지금 한 170불 뭐 이 정도 선이니까. 근데 문제는 고점 찍고 반토막 났다는 거. 이걸로 대비해 보면 우리 양극재 업체들도 지금 한 반토막 났잖아요. 반토막 났죠. 에코프로 BM 그리고 지금 알보말 같은 경우 주봉상으로 보면 한 60일선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 그러면 양극재 우리도 글쎄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연관성이 있을까? 네. 하도 알보말하고 상관없이 우리 주가가 움직이다 그렇죠. 보니까 양극재 주가가. 원래는 알보말이 상반기에 별로 안 강했을 때도 우리나라 이 2차 전지는 강했었기 때문에 근데 먼저 강했지. 그쵸, 알보말이. 그렇죠. 원래 뭐 작년 뭐 되게 강했었고 원래 들어와서 상반기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양극재를 중심으로 매우 강했었고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보말의 주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저점을 지금 이탈을 했고 대표님이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뭐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만 보고는 그죠? 조금 네 지금 주황색이 21선이고 검은색 선이 5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미국은 이제 50일과 200일선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이동 평균선들이 모두 지금 역별 구간에서 바닥에서 전저점 깨고 약간 양봉 하나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거를 뭐 우리가 기술적 반등으로 뭐 저점을 여기서 이제 좀 다져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주가 앞으로의 반등, 추이를 좀 더 봐야겠죠. 그거는 아직부터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이 리튬 가격의 추이를 본다면 뭐 이게 가장 최근까지의 데이터인데 이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게 추세적인 반등으로 뭔가 나타내기에는 또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네, 요거죠. 뭐 한 50만 원 정도라고 보고요, 그죠? 뭐 저기 윗꼬리 단 거 저거는 제외하고, 네, 그냥 얼추 한 50만 원 정도 보면 지난 수요일날 종가가 25만 원 정도 되니까 반토막 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상승 요거 올랐던 거 이거 다 그대로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이 상승폭 대비해서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면 가격 조정을 일단은 1차적으로 마무리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안 좋은 뉴스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들 등등, 그다음에 뭐 중국의 리튬 가격 빠지는 것들 등등 어느 정도는 지금 다 알고 그 반응이 돼 있는 거죠, 반영이. 그죠? 그래서 특히나 주가가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200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설마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 빠지리라고는 아마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죠? 근데 야 어느덧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고 저 200일 이동 평균선 올라오고 있는데 저 정도까지 이제 붙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이제는 이제 없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조정은 일단 일단락이 좀 되면서 약간 이제 25만 원 선 전후에서는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보이면서 그죠? 하반기를 좀 보내고 내년도 반격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마 4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4Q에 뭐 이제 안 좋은 악재들 실적 안 좋은 거 다 나오고 나면 뭐 내년도에 금리가 만약에 고점에서 살짝만 슬로우 해줘 준다면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재들에 대해서 관심이 살아나고 전기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만 좀 살아나 준다면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가격에서 리튬 가격이 더 이상 안 빠지고 좀 버텨주면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는 또 우리 시장의 이제 섹터 주도주로서 한번 또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200일선 전후가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조정은 1차적으로 마무리. 그러면 4Q에는 내년도를 상반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아마 기간 조정 정도의 흐름을 보이면서 뭐 대비해보는 그런 흐름으로 한번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혹시라도 3분기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게 나올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뭐 200일선을 밑으로 잠깐 깼다가 내려오거나 뭐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큰 가격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얼추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2차 전지, 그러니까 양극재주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이 될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에코프로보다는 지금 워낙 그 일단 매출 실적이 바탕이 되는 양극재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보니까 그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을 보면 이쪽을 더 선호하는 네.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개인들이 더 선호하는 건 에코프로인데 네.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호재 일단은 나왔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 슈팅이 더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지주사 이슈를 받을 것이냐 여기에서 논란이 워낙 많거든요. 네. 이거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인데 네. 하여튼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해요. 앞으로 네.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아니 진짜 아니 잘 돼야지. 네, 잘 됐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하나 했는데 이미 이렇게 주황색이 이제 3Q 그 컨센서스고요. 회색이 4Q 컨센서스인데 최근에도 우리 연휴 직전까지도 지금 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리튬 가격 하락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판가 떨어지는 부분들 수출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이미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아서 괜찮은데 다만 저는 그래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악재 다 나왔으니까 많이 빠진 것만으로도 제가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반등을 줬을 때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 내가 기다려야 될지 그죠 주구장창. 물론 2차 전지는 몇 년 동안 묻어둬야지라고 하시는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성장률 자체가 만약에 다시 뭐 100%나 저런 성장률 고속 성장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우리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었던 저 50만 원과 55만 원 저 가격 있잖아요. 저 가격은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이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그럼 거의 지금보다 더블 오른다는 얘긴데? 그죠? 더블 가야 다시 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시 저까지 간다라고 우리가 무조건 생각하기는 조금 왜? 또 간다라고 이야기하라고요? 나는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줄 알았더니 갈 수 있다가 아니라 네. 거기까지 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하면 안 된다. 무조건 그렇게 믿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률 자체가 다시 지난번 직전에 나왔던 고속 성장 정도가 나와야 저게 가능한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난번 7월 26일 날 50만 원과 55만 원 거기를 다시 넘어선다? 아니면 거기까지 간다? 이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안 된다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야 당연하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이 2차 전지주와 관련해서는 지금 민 팀장이 얘기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그 차트 분석과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하면 앞에 매물대가 쌓였으니까 그렇죠.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이게 이제 사실 정석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변수를 하나 봐야 되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주를 들고 있으신 분들의 그 뭐라 그럴까 이 열정 그 확신 이게 이제 상당히 크잖아. 그렇죠. 네. 뭐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 뭐 포스코홀딩스를 그렇죠. 중심으로 한 네. 이러한 이걸 하나의 세력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세력의 의지 그 다음에 이 세력의 의지나 열정에 또 감염이 아니라 이 그 동기부여가 돼서 또 새로 들어오는 같이 또 어떤 그 세력의 그러니까 네. 세력의 확장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또 변수인 것 같아. 이제까지 계속 안 맞았던 게 여기에서의 투자 심리에 따라서 하락하는 자리에서도 크게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거니까. 그게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세력이 아니라 그러한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려면요. 시장의 유동성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제가 추석 직전에 보여드렸던 그림보다 사실 더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려면 누군가 더 사줘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네, 더 사줘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개인 투자분들 더 사줘야 되는데 지금의 이 유동성이 지금 빠지고 줄어드는 걸로 2차 전지에 자금이 누가 들어와서 사줘야 되는데 뭐 들어오면 다행인데 안 들어와주면 뭐 올라가는 수급은 결국엔 기관과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일 수 있다. 제가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만약에 회복이 되고 상반기처럼 이게 우상향 그림을 그려준다. 이 초록색 선이.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뭘 살까 이렇게 보다가 많이 빠졌네 2차전지. 2차전지 내가 그러면 앞으로 2차전지가 대세고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이 2차전지 사볼까? 이런 수급이 개인 자금이 확 몰리면 다시 또 수급적인 요인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유동성만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반기 우리가 4분기에 요 유동성도 그래서 고객 예탁금 같은 이런 부분들도 계속 그 점검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요거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일드갭이라는 건데요. 이게 채권 수익률에서 주식 수익률에서 채권 수익률을 뺀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 구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이너스가 나는 이유는 뒤에 게 더 크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즉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더 클 때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앞에 게 더 컸던 시대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시대예요.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훨씬 컸고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더 작았기 때문에 주식의 시대였는데 지금 채권이나 우리 예금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높이 올라갑니까? A나 AA 같은 채권들은 잘 주면 지금 7%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그거를 못 따라오면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이 급격하게 잘 못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한 그런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그거를 끌어올려 준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된다. 호재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뭐 2차전지 산업에 좋은 호재가 나오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가족분들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다른 거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도 좀 보지만 그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여기에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 기존에 이미 사놓고 오르기를 바라는 그 분들 말고 어떠한 모멘텀이나 어떠한 이유로 더 사야겠다라고 그렇죠. 새로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확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 그게 있어야죠. 그 부분 혹은 들고 있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을 것 네. 같은 어떤 환경의 변화 이것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예민하게 그런 어떤 그 뭐냐 커뮤니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보시면 봐야죠. 거기에서 하나의 또 힌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낸다라는 것보다 그런 데이터들을 봐가면서 대응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많이 좌우될 것 네네네. 같아요. 심리. 그리고 뭐 말씀하시는 사이에 또 데이터 제가 잠깐 한번 또 업데이트된 걸 잘 보여드리면 일단은 지난 우리 뭐 7월달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뭐 좋은 그림이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또 여러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저는 그때는 좋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조건 제가 안 좋게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대표님 잘 아시죠? 몰라요 난. 그렇죠. 우리 뭐 그런 건가요? 추석에 훈훈한 방송일 줄 알았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왔는데. 훈훈하긴 뭐 개뿔. 그러니까 아니 요 구간 있죠. 저는 항상 그 산업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보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좋게, 안 좋을 때는 안 좋게. 항상 이제 유연하게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구간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 쇼커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당연히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이벤트가 끝났고 이렇게 공매도 잔고 수량이 계속 지금 올라가 있는 구간이고 잔고 비율도 지금 다시 또 지금 4%까지 올라가고 있으니 4분기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잘 참고하셔서 가족 여러분들께서 잘 전략을 세우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결국 생각해 보면은 투자자들이 이거 이제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모두가 생각할 때 야, 이 정도면 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아니면 두 번째는 말씀하신 이런 지표들 리튬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네. 그렇죠. 수출이 많이 되고 있네. 이러한 지표들이 좋아지면 아이고 이제 사야 될 때인가 보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 이건 결국 이제 그러니까 지표에 달린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네.